지금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사무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에 대해 구체적으로 뭐라고 언급했는지 관련 발언을 듣고 바로 오겠습니다. So I have a great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and we'll see what happens, but certainly he's a nuclear power. Well, I had a great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North Korea. If I wasn't elected, if Hillary got in, you would have had a nuclear war with North Korea. 자, 이 부분입니다. 뉴클리어 파워. 이게 지금 보니까 NPT에 속해 있지 않은 파키스탄이랄지 인도 같은 나라의 사실상 핵 보유국을 지칭할 때 쓰는 말로 알려졌는데, 근데 국제사회는 지금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왜? 어떤 의미에서 이런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다고 보시는지요? 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언을 보면 네. 예전에 했던 발언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어요. 예, 크지 없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과 잘 지낼 것이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관계를 갖고 다시 만날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얘기가 시작돼서 북한이 핵을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누클리어 파워다, 핵을 많이 갖고 있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데 이번에는 좀 하나 주목해 볼 만한 것이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도나 파키스탄 같이 어떤 말씀한 NPT에 들어가지 않고 그렇지만 사실 공식적으로 핵을 가진 5개 국가는 포함되지 않는 국가들. 그러니까 인도, 파키스탄의 얘도 거기에 5개 국가는 속하지 않지만 핵을 사실상 많이 갖고 있는 국가들, 요거를 같이 예로 들어서 얘기를 해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북한도 인도나 파키스탄 같이 사실상 핵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가 아니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성으로 인정하고 네. 만약에 북미 간의 협상이 재개된다면 군축 협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기 때보다는 조금 뉘앙스가 바뀐 부분도 일부 있기 때문에 가령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미국이 대북 정책을 좀 수정하는 걸 수도 있을까요? 아직 그렇게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좀 신중하게 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백악관에서 여러 차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해 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헥스웨스 국방부 장관이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전히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러한 누클리어 파워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보다 유연하게 그 협상을 끌어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에도 저희가 주목을 하고서 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잠했던 북한이 또 최근에 미사일 도발도 재개한 것 같고요. 그러면 교수님, 일단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주는 듯한 뉘앙스를 보이면서 협상 테이블로 끌고 오겠다. 그러니까 비핵화가 아니라 혹시 핵 감축이랄지 핵 동결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예. 그렇지만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엔드 스테이트라고 하는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하고 핵 보유를 인정하면서 협상을 하자, 그렇게는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의 핵 능력을 인정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협상의 카드이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중요한 카드를 먼저 내주고 협상을 불리한 입장에서 시작하는 거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성적을 봤을 때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공식적 목표로 내세우고 네. 일단 북한과 협상장에 앉아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가 어떤 국제적으로 조금이라도 유리한 어떤 내용이 있다 싶으면 되게 자화자찬을 많이 하곤 하잖아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2번이나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지칭한 것, 혹시 북한에서도 어떤 반응이 나올까 싶기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좀 회의적으로 보는데요. 예. 여전히 북한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하노이 때 이제 북미 협상이 이제 결렬되면서 상당히 내부적으로 혼란을 겪었던 것도 있고, 예. 현재는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토대로 해서 이제 핵 능력을 증강시키고 자력 갱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미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출구를 찾아가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면서
보면서 이제 앞으로의 행보를 결정하러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러 관계가 개선이 된다면 러시아의 중재를 통해 가지고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명분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은 북한이 어떤 공식 입장을 내기보다는 계산기를 두드려가면서 보다 나은 어떤 대안을 찾는 그런 수순이 더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김정은과 대화의 뜻을 밝히기도 하는 상황에서 2019년 때처럼 하노이 회담 때처럼 미북 대화 재개 가능성 혹은 그러기 위한 선결 조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도 그러한 미국의 제안을 거절할 명분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견은 재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어떤 그런 협상 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일기 때를 생각해 보시면 그때 북한이 원했던 것이 한미 군사 훈련을 그래도 중지한다. 그리고 미국 측에서는 북한의 핵 능력을 동결시켜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이미 양국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정상회견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한 정도의 어떤 조건을 내걸어 가지고 양국이 다시 만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국은 만약에 미북 간 대화가 또 한 번 재개가 된다면 정상 간에 우리가 대화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당국은 어떤 대응을 좀 하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과거에 북미 대화가 이루어진 그 사례를 보면요. 우리가 중적인 역할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과거 1990년대에 육자회담을 할 때도 우리의 아이디를 미국이 받으면서 육자 회담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진 거고 또 2018년에 남북미 협상이 이루어질 때도 우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가지고 북한과 미국 끌어들여가지고 협상을 진행시켰거든요. 이번에도 우리가 그러한 역할을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외교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미국의 환경, 정치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아이디어라든지 플랜을 가지고 미국과 접촉을 해가지고 북미 간의 협상을 중재하거나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그 진행 과정에서 우리가 일본 등과 함께 경제적인 역할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즉 변화된 전략적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코리아 패스라는 것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